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저희 리서치 센터 이튿날이고요. 오늘은 어저께 금융시장 전망이어서 산업 전망 발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 서비스는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크 장비 쪽은 올해 예상의 주가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었지만 내년에는 아마 작년 또는 재작년 이상의 주가 상승 탄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통신사는 장기 빅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상보다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영업이익이 증가폭이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그림을 저희도 갖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현재 연간 전망을 하면서 계속 이익 전망치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를 상향할 때 그 섹터의 주가가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양상이 계속 나타났 경험을 저희가 과거에 갖고 있는데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합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로 고점으로 작년도 올해 좀 떨어진 양상을 보였지만, 내년은 저희가 그렇게 고대했던 수출 부분에서 실적이 2년 동안 떠들었던 부분이 드디어 나와주면서 매출이 턴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산업은 올해도 좋았지만 최소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좋은 양상이 이어질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19년도에 영화가 다시 한번 2022년도에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 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단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동전화 ARPU는 올해 대비 내년도의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제 이동전화 ARPU에 대해서 주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매출 성장이 결국 통신사 주가하고 이어지는 양상을 보통 보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전화 ARPU 자체가 올라가면 통신주가 올라갔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가지죠. 하나는 5G 보급률이고 두 번째는 트래픽입니다. 최근에 더 흥미로운 부분은 5G 보급률은 예상보다 약간 미스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에 트래픽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내년도의 ARPU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2분기, 3분기의 ARPU 흐름 자체도 저희 예상과 똑같이 맞아 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래서 결국 내년도의 ARPU 상승폭이 향후에도 그렇지만 과거 7, 8년도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좋을 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용단은 또 괜찮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 감가상각비일 거예요. 감가상각비 빠진다고 하시니까 통신사 투자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되겠냐 하시는데, 통신사 5G 투자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 주파수 관련된 비용인데, 다행인지 아니면 뭐 불행인지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주파수 관련된 경매가 당초 내년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2023년도로 1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가비용 자체가 내년에는 안 잡히게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5G 캐펙스 증가에도 불구하고 빠지게 될 것 같고요. 마케팅 비용이 올해 대비 내년이 늘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대리점 상황, 그 다음에 유통 상황을 감안해 보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폰 판매량 자체가 올해 대비 증가할 부분을 빼놓고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질 변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단도 상당히 안정화될 거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연결 영업이익은 실제로 올해 대비 내년은 대략 12% 정도, 그 다음에 통신부문 보면 대략 14% 정도 증가한 실적이 나타날 거고요. 저희가 4조가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올해 달성이 된 거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대비해서도 12%, 배당이 근간이 되는 통신 부분 영업이익은 현재 상황만 감안해도 14%, 15% 정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도 실적 예상보다 올해처럼 계속 섭하게 나온다면 그 이상도 열어둘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는 좋은데 많은 분들이 "실적 좋아도 요즘에 주가 못 가요."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저희 통신 부분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 섹터는 이 DPS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이 이익이 증가하면 배당이 증가하는 게 공식처럼 돼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당이 성장하는 그림 자체가 굳이 주식을 하시지 않는 분들 자체도 대체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꼬마 빌딩 사지 말고 KT 사자는 얘기를 리포트로 쓴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안정적으로 5% 이상 6%까지도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가들이 유입이 안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실적하고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같이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도 3월 달에 있을 대선이죠. 통신 요금이나 권고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통신 요금 인하를 지금 정치인들이 꺼냈을 때 정부가 꺼냈을 때 과연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아닌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KT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된 보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혀 만족들 안 하고 계시죠. 지금 통신요금이나 조금 해줘도 통신사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체감적인 통신요금 인하 외에는 사실 딱히 대안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단말기 유통상의 전반적인 리베이트의 개선 외에는 딱히 묘수가 체감적으로 있을 묘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4차 산업 죽이기 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류나 그 다음에 IoT 같은 전반적인 4차 산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 한국 실정을 감안하면 최근에 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규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에 통신요금이나 권고가 대선 이슈로 실제로 부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네트워크 장비 쪽 말씀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의 실적은 최근에 상당히 아리송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올해 1분기 바닥, 2, 3분기 회복, 4분기부터 본격 회복,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드라마틱한 회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정 부분 특정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제 얘기가 틀렸다라고도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현상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12개 회사의 상위 12개 회사들의 썸 기준으로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커버를 하고 있는 5개 회사 기준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1분기 바닥, 2, 3분기 회복, 4분기 본격 회복도 맞고 내년도 상반기에 드라마틱한 회복도 맞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게 지표들이 나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미국 시장, 국내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간헐적으로 사업자별로 뜨문뜨문 매출이 나와주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으로 매출이 의미 있게 터져지지 않기 때문에 2분기 때는 RFH가 좋았고 3분기 때는 HFR이 좋은 이런 기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미국의 모바일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산업으로 보시려면 제가 계속 산업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특정 업체 몇 개 본인이 보시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어려우실 거고요. 이 12개 업체를 썸해서 다 보시게 되면 아주 쉬운 판단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PO, 그래서 수주 사항을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실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간헐적으로 좋아지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PO 자체는 여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이고요. 일부 업체는 최근에 탐방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현재까지 받아놓은 수준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올해 매출의 50% 많게는 더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피력하는 업체들이 왜 나오고 있냐면 수주 상황은 분명히 좋고 만약에 내년도에 추가 수주까지 있으면 올해 대비 진짜 2배의 매출 성장까지도 가능한 업체들이 실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내년에는 가장 유의미한 시장이 될 거고요. 올해 하반기도 사실 미국 빼놓으면 시장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 시장 자체가 더 확대되면서 가장 큰 시장으로 저희한테 다가올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이 유의미하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유럽, 인도가 매출이 개시가 되면서 사실 유의미한 시장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결론으로 보시면 될 텐데, 버라이즌 캐펙스 자체도 지금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걸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4분기 때 베라이즌이 캐펙스를 집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국내 쪽도 비슷했어요. 캐펙스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 예상은 작년도 대비인 캐펙스가 10% 정도 감소할 거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정상에서 는 거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도 보면 10% 감소 정도로 그치려도 4분기 때 캐펙스가 많이 올라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네트워크 장비 업황을 국내 쪽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부터 늘고 내년도 상반기 유의미하게 늘 거고, 그게 국내 미국뿐만 아니라 또 신규 시장들이 생기면서 다 늘어난 국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적과 5G 이벤트와 수주를 보게 되면, 수주는 올해 이제 여름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이 공시를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뉴스포를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유의미하게 수주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2, 3분기가 1분기 대비 상승하고 업황 자체가 상승 반전한 건 맞단 말씀 드리겠고, 5G 이벤트가 최근에 약간 오히려 문제죠. 아직까지는 진짜 5G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네트워크 정보 회사들 PER, 그러니까 멀티플이 낮아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벤트 드리븐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도까지 진짜 5G로 가는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될 거고, 결국은 이런 부분 자체가 수주 기대가 막 맞물리면서 멀티플이 낮아지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은 기다리던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폭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점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삼성밴드를 제가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올해 삼성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엔 다시 삼성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저번 자료를 통해서 내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 사업 부분 매각 말도 안 된다. 휴대폰 5G 이벤트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5G를 계속 모토로 내세운 삼성 입장에서는 휴대폰 사업의 MS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 장비 산업을 오히려 더 성장시킬 거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재밌는 부분이 일본이 후지츠, 그 다음에 직납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후지츠를 통한 일본 시장에 약간의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직납 시장이 올해도 커졌는데 이 시장 자체 확대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네트워크 장비 상위권 업체들의 도약을 저희가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픽은 간단하게 3개 업체 살펴볼 건데요. 먼저 통신 3사 중에서는 KT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내년이 좋다는 거를 알프와 비용 쪽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DPS가 KT가 올해 1,700원으로 저희가 작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2,000원까지도 저희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2,000원이 됐을 때 과거 KT의 주가는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5만 원 정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 배당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KT가 다시 29,000원, 28,000원 후반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갈 텐데 약간 말이 안 되는 느낌을 줄 거고, 정상화 국면으로 연초까지 분명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KT 3만 원대 초반은 계속 복받은 주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KT의 기배당 수익률은 아무리 높아도 5% 이하가 정상이고, 정상적으로 진짜 5G 기대감이 생기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5만 원까지 4%까지 낮아지면서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솔리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 회사들은 제가 인빌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 28기가헤르츠가 인빌딩이랑 엮이면서 주도주가 인빌딩이 주도주가 될 거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웃도어에서 28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빌딩 위주로 28이 먼저 드라이브니 될 걸로 보는데, 솔리드는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기대했던 영국 매출과 미국 매출이 정상화, 그다음에 28기가일지가 인빌딩과 엮이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4분기 실적이 RFHC하고 솔리드 둘 다 좋겠지만 어쨌든 인빌딩인 솔리드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이노알스를 포함해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노알스는 말씀 못 드리고 RFHC만 말씀드리겠는데, RFHC 내년도에 MMIC 사업 구체화될 거고 실제로 3.5기가일지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미국뿐만 아니라 시장이 확장되는 모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좋게 볼 만한 회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